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단을 구성한 지 42일 만입니다. 그런데 사건의 시발점이 된 성범죄 혐의는 영장에서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김학의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중천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잡아댔습니다. 그리고 별장에도 간 적이 없다. 따라서 그 동영상 속의 남성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철저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데 왜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지 오늘 한번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성범죄 혐의는 영장에서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성범죄 수사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시죠. 다른 사업가한테 금품받은 적 있으십니까? 성폭행 피해 성측 아직도 모르시나요? 동영상속 낙성은 정말 본인이 아니라는 입장이십니까? 윤중천 씨 정말 모르십니까? 뇌물과 성접대 의혹 모두 부인하시나요? 두 번째 조사인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한마디만 해주시죠. 윤중천 씨 진짜 모르세요? 별장 가신 적도 없다는 게 사실입니까? 윤 전 차관이 모르는 사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전 차관이 1억 원대 보증금 횡령 소송 포기하겠다는데 어떤 압력이 있었습니까? 예, 먼저 변호사 두 분께 궁금한 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네.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이 다 모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나와 있던 동영상 뭐 이렇게 보면은 맞는 것 같은데 윤중천도 모른다, 별장에도 간 적이 없다, 동영상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답을 썼습니다. 예. 진술을 바꾸면 그것으로 끝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벼랑 끝 전술을 지금 구사하는 것 같은데요. 예. 아시다시피 거기에 있는 것이 나라라고 내가 맞다라고 진술을 바꾸는 순간 사실 모든 비난이 윤중천 씨, 지금 그 김학의 전 차관에게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나중에 어떤 결과가 어쨌다라 한다 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기존의 1차, 2차 수사했던 것과 연장선상에서 진술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그런 전략이 있는데요. 실제 지금 그와 같은 전략이 일정 부분 먹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오늘 이렇게 구속영장을 치면서 사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그리고 또 뇌물, 제3자 뇌물 여러 가지로 해서 이른바 제3자 뇌물 등으로 청구를 한다라고 처음엔 보도를 했다가 예. 제가 여기 그 방송에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해 본 바로는 성범죄 빠지고 예. 윤중천 씨한테 직접 받았다는 뇌물죄 빠지고 그저 제3자 뇌물 한마디로 본인이 어떤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윤중천 씨가 그 여성과 예. 어떤 1억 원을 채권 채무를 면제시켜 줌으로써 이와 같은 걸 해서 이른바 제3자 뇌물죄로 지금 구속영장을 쳤다고 하는데요. 예. 결국 그 사실건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지금까지 왔다 갔다 했는 그런 부분이라서 결국 그 변호인과 협의를 거쳐서 설령 나중에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처음 진술과 한치의 그 어떤 진술의 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가겠다는 나름대로 어떤 본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달라는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예. 결국 그것은 벼랑 끝 전술, 삐끗하면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전술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만약에 지금 이 전략으로 간다면 성공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검찰이 성범죄 혐의를 빼고 영장을 청구했는데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되면 성범죄 관련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너무 어렵다고 봐야죠.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도 지금 머리 싸움을 하는 건데요. 그 부정확한 혹은 A라고 하는 걸 괜히 집어넣어가지고 백해 무해한, 그러니까 유해한 그런 백익무해? 그런 예. 종류의 백익이 아니죠. 그러니까 해롭기만 한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망가뜨릴 필요가 없고 오염시킬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폭행 관련된 부분을 일부러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추려가지고 이번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도 만약에 법원이 영장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영장을 발부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사나 재판은 뭐 보나마나 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면 혹시 지금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좀 봐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예. 지금까지 검찰이 확보한 증거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는 관계여야지만 이게 뇌물이 인정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현재 뇌물과 관련해서 직무 관련성이 있었는지를 찾아보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최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진술이 추가로 나온 걸 가지고 예. 포괄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엮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직접적으로 1대1 관계에 있는 어떤 증거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증거가 명확하게 없다라고 지금 판단이 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나마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만 가지고 내보내는 게 맞고 예. 그다음에 김학의 전 차관 입장에서는 일단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니네가 가지고 있는 팩 그 정도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건 나올 수 있지 않냐. 즉 예컨대 우리가 어떤 고소 같은 걸 했는데 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게요. 정말 죄가 없어서 불기소가 나올 수도 있지만 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뭔가가 명확하지 않을 때 불기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증거 불충분이란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장수 소장께서는 왜 이런 전략으로 나간다고 보시는지요?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저런 장면들이 좀 나오죠. 예. 왜냐하면 저게 지금 김학의 본인에 대한 문제의 시발점은 동영상에서 시발한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막상 보면 동영상도 지금 빠졌고 또 윤중천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방을 얻어서 여성들을 오랫동안 접대시켰다는데 그 성접대도 일종의 뇌물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것도 빠졌어요. 다만 그 여성이 이제 윤중천으로부터 1억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그걸 갖다가 그 여성이 이제 돌려주지 않은 부분에 김학의가 개입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액수가 1억 6천이 되거든요. 자, 김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망신은 당한 것이고 그리고 이 사건이 결국은 정치적인 부분에서 정치적 사건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검찰이 자신에게 지금 이 성과 관련된 이 비리나 의혹에 대해서는 걸지 못한다라는 걸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것이 시간이 오래된 이야기고 또 각종 기록이 남아있을 리가 없단 말입니다. CCTV나 전화 기록이나 메모나 이런 것들이요. 그렇다 하면 지금 이렇게 검찰이 자신을 갖다가 최 씨라는 사람까지 엮어서 그 사람의 3천만 원, 윤중천의 지금 코너에 몰린 윤중천의 진술을 바탕으로 1억 3천, 합쳐서 1억 6천 했지만은 이 입정의 책임은 나중에 윤중천 말밖에 없어서 입정의 책임 부분에 갔을 때 또 그 여성이 돌려주지 않은 1억이 뇌물이냐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김학의는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이 판사 재판에 갔을 때 과연 그중에서 입증될 수 있는 게 몇 개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노리고요. 그냥 시종 일관 똑같은 입장, 남들이 봤을 때 뻔뻔하다 이랬다 하더라도 본인 입장에서는 저게 형사법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황 소장께서 생각하시기에도 김학의 사건 재수사가 정치적인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확실하게 정치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저게 정치적인 게 아니라고 하면 예. 예를 들어서 뇌물 사건이었다면 처음부터 뇌물이라고 했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어떤 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저게 장학선이라고 해서 예. 장자연 그리고 버닝썬하고 엮여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로 출발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저거는 일종의 검찰 내부에서 일찌감치 정권 바뀌자 말자 2007년부터 재수사 사건으로 설정을 해서 저기에 뇌물도 있다 해야 되는데 털라다가 지금 이 성범죄는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뇌물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본인이 느껴지도록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처음부터 명확하게 뇌물죄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뇌물죄는 요 몇 달 사이에 등장한 거 아닙니까? 예. 김용주 의원은 정치적인 차원의 재수사다라고 하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것은 뭡니까? 장자연 사건이든 김학의 사건이든 간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말하자면 아무렇게나 일을 해도 검찰이 이것을 기소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에서 곱지 않게 그래서 국민들은 권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것이 일정 정도의 정치적인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원한 관계라든지 안갚음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예. 큰 틀에는 일정 정도의 뭐랍니까 우리 그동안의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 그 권력들이 어떻게 포각무대한 정말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뇌물과 연관돼 있는 다양한 어떤 성적 착취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강간에 준하는 그런 행동을 해왔는가를
사실은 그 나타내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적폐청산의 차원에서 시작됐던 것이고요. 예.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김학의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안과 밖의 전략을 썼다고 봅니다. 예. 밖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일관성 그리고 모르쇠로 약간 그 말하자면 얘기를 하지만 그 자체의 어떤 이익도 있겠죠. 안으로는 처음부터 자기가 속해 있는 동영상의 실체를 사실 찾고 다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어디까지 증거가 확보돼 있고에 대한 예. 자기 나름대로 어떤 안의 전략과 밖의 전략을 같이 모아놓고 한 부분이라서 상당한 효력이고 지금 말은 뭐 1억이 넘었다고 하지만 사실 1억 이상의 어떤 뇌물을 줬다는 것을 검찰이 얼마나 증빙할 수 있을까도 저는 좀 약간은 제 스스로도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 박종희 의원. 김학의 전 차관의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all or nothing, 예. 뭐 아니면 도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사건은 정말 전체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태산명동 서일필이다. 예. 뭐 엄청나게 권력형 비리가 있는 것처럼 시작된 사건이 성폭력 빠지고 뇌물 부분 빠져버려서 아주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사건인데 김학의 차관을 수사하지만 어찌 보면 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또 최순실로부터 임명된 어떤 차관 인사 비리의 전형이다 이래갖고 김학의 차관 그 부인하고 최순실 씨하고 친분이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다 들어가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쭉쟁이 가지고 지금 이 영장을 청구한단 말이죠. 이게 보면 김학의 전 차관 입장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갖고 이제 승부를 할 거다. 예. 또 동영상 속에 있던 그 여성이라는 분도 그 동영상으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지금 와서는 그 동영상에 있는 사람이 나가 아닌 것 같다. 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 정치적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예. 법률 전문가인 김학의 전 차관으로서는 오래된 사건에 대한 기억과 증거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법정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다툴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양문석 박사 시중에서 노영희 변호사 한 말씀 하셨나요? 네. 예. 우선 그 영장 청구 단계에서의 그 범죄 사실이나 범죄 혐의하고 실제 기소 단계에서 범죄 사실은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확실한 것만 가지고서 일단 청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1억 3천만 원의 뇌물이라고 하는 거는 하한이 10년인 징역의 최고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쭉쟁이 사건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 여성분이 동영상 속의 인물이 내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것은 그 해당 동영상에 대한 것만 말을 한 것이고요. 그거 이외에 나머지 것들 자신이 고소했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과 다릅니다. 그것도 지켜봐야 될 그럼요. 부분이군요. 예, 양문석 박사. 예. 원래 그 정치적 재판, 뭐 정치적 사건 이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그렇게 정치적 사건, 정치적 재판을 이야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정치 보복이라는 의미를 그 강하게 그 내포하면서 정치적 재판, 정치적 이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권력자에 의한 그 강압적인 사건 무마의 또 하나의 이면이거든요. 그동안에 수많은 권력자들이 자신과 관련됐거나 자신의 친인척과 관련됐거나 자신의 지인들과 관련됐었을 때 이러한 힘을 가지고 사익을 추구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평가하고 제대로 살펴보자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새로운 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학의 전 차관이 계속해서 성범죄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부분들은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 계속해서 자기가 이야기해왔던 가정에 대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성범죄 혐의가 입증이 돼도 억울하다, 이건 정치적 재판이다 하면서 스스로 파렴치범으로부터 회피하려고 하는 하나의 전제를 깔아놓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치적 재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치 보복의 희생양인 것처럼 계속해서 이 판을 끌고 가면서 사실상 파렴치범으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정치적 희생양으로서의 전 정부의 차관 후보,
이렇게 차관 이렇게 자신을 규정하면서 또 한 번의 죄기를 노리는 이러한 그 정치적 노림수까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정치적 재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치라는 정치 보복적인 뉘앙스를 담을 필요는 없다. 권력에 대한 그 잘못된 행사와 그다음에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부분들을 비판해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예. 돌아온 양문석 박사 발언이 시작되니까 두 분이나 한 말씀을 꽂으셨는데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꼽아낸 그러세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는데요. 아까 정치적인 사건이냐? 정치적인 사건이죠. 사실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는 뭐가 그 수사의 단초였죠? 성관계 CD였습니다. 그럼 성관계 CD에 대한 조사를 했으면 성관계 CD와 관련되는 성폭행에 대한 어떤 범죄를 영장을 청구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 돌고 돌아서 예전부터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른바 제3자 뇌물죄로 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 오늘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 제3자 뇌물죄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게 증거가 뭐죠 했더니만 우리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물론 최종적으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것이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포괄적인 뇌물죄라고도 지금 적용을 하는 것 같고 나아가 오늘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 검찰은 김학의 사건 이외에 장자연 이 사건에 대한 의혹에 대한 결과를 보고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이따 다시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냥 문구 조금 고쳐가지고 다시 해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김학의 사건 오늘에 대해서 완전히 처음에 했던 거는 다 빠져버리고 엉뚱한 것으로 얘기했고 거기다가 장자연 사건에 대한 수사 의뢰 같은 것도 사실상 앞으로 할 것이 없다라는 취지로 보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법무부에서 브레이크를 걸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수사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냉철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김학의의 본인은 정치적인 게 없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명예도 없고요.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 정치적이 아니죠. 그러면 이 사건을 갖다가 해가면서 조사하다가 당시 한교안 법무가 서로 상의를 했다든지 또 청와대 지시가 떨어졌다. 나중에 나와야 될 부분인데요. 처음에 시작부터 황교안, 곽상도를 이렇게 들이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사건이 된 겁니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건의 처음에 윤중천이가 말로만 3천만 원을 줬는데 이것저것 모으다 보면 1억이 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결국 이제 결론으로 1억 6천이라고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좀 뭐라고 할까요? 별건 수사를 해서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다라는 느낌이 이 사건에서 어쨌든 이 처음부터 처벌하고자 한 의지를 갖다가 입증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그 대가성이 뭐냐라는 부분이 지금 확실하게 말을 하지 못하면서도 좀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 이거는 김학의의 도덕성을 넘었었어요. 왜 이런 수사를 갖다가 그렇게 안 해도 될 건데 처음부터 자신을 드러내고 하느냐 의도를요. 그 부분에서 정치적이라는 겁니다. 예, 혹시 반론? 예, 지금 당연히 반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수사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검찰의 수사 태도나 수사 방식이나 수사 현재 영장 청구 과정에 있어서의 행태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정치 재판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정치 수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정치 보복적 개념이 들어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정치 재판이나 정치 수사라고 이야기하기 힘들다라는 걸 지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황 소장 이야기했던 맞추고 있다라는 표현을 1억 6천으로 현재 증거를 맞추고 있다는 표현을 역으로 짚어보면 새로운 증거가 계속 축적되면서 3천만 원에서 1억 6천까지 증거가 더 수집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계속해서 꽤 맞추고 있는 억지 수사처럼 볼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증거와 이 금액들이 축적이 되면 계속해서 또 증거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현 사안을 계속해서 정치적 재판으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심리가 은연중에 드러나는 표현들이 맞추고 있다, 억지로 끌고 간다, 이게 제대로 된 수사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시각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권력 남용을 했고 그리고 실제 어느 국민 10명을 자꾸 물어봐도 10중 8구가 저 사람 김학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자신이 그 부분에서 아니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